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오랜 역사와 국가의 독보적인 색을 가진 대한민국도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찰과 석불 고인돌, 그리고 성벽 등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3개의 문화유산. 그리고 2019년 9월 and therefore I declare Decision 43-8B.21 adopted as amended. 14번째 세계유산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조선의 역사와 이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9군데의 서원.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자랑 서원. 지금 그 역사 속으로의 산책을 떠납니다. 금수강산. 마치 비단에 술을 놓은 듯이 아름다운 산천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이 금수강산이라 불려왔을 정도로 아름다운 산과 강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 더욱 매력적인 대한민국. Historical, scientific, artistic. From those 3 points of view, it can be considered as a global value and be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ut that's not all. It must be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ity, demonstrate important steps of human history, and have an outstanding aesthetic importance. Satisfying all those conditions, some of the Neo-Confucian academies of Korea has now a global value. The institutions that led the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at influenced the society in many ways.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작가 존 러스킨의 명언인데요. 아주 오래전 이미 이러한 교육의 참뜻을 알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사립학교인 서원. 조선의 성리학이 만개했던 시절, 한국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배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바르고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의 학자들이 뜻을 모아 조선 곳곳에 서원을 설립했습니다. 출세 지향의 교육보다는 사람다운 인간으로서의 자세, 덕목, 그런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서원을 설립한 위치부터 건물의 배치까지 조상들의 지혜와 그들의 뜻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서원.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들을 주양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각 서원마다 그들이 강조했던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훗날 한국인들은 그러한 조상들의 메시지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서원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존과 발전에 힘써왔는데요. 그 결과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눈물겨운 감격의 순간이었고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이라는 세월이 약 9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이게 너무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재양을 위하여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자치운영기구의 역할까지 했던 서원. 조상들이 서원을 통해 미래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서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9군데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연속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과 더불어 각기 다른 매력과 의미를 갖고 있는 9군데의 서원. 각자 담고 있는 시대상도, 정신도 모두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경북 영주에 위치한 소수서원은 성리학의 산실이자 조선 최초의 서원인데요. 서원으로 향하는 길,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이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1500년대부터 심어져 수백 년에 거쳐 형성된 숲으로 언제나 푸른 빛으로 오랜 시간 서원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이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인 만큼 서원의 운영 규정이 처음 생겨난 곳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손꼽히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서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뭔가 와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예. 네. 그렇게 보셔서 감사한데 여기는 경치도 좋으시고 이래 보시면 혜은 안양 선생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최초에 도입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풍기군수로 부임하신 주세봉 선생이 1542년도에 사당을 네. 건립하고 423년도에 강학당과 그 기숙사인 직방제 등을 건립하고 최초에 설립된 벽운동 서원입니다. 소수서원은 진입, 간학, 제향,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 잡은 소수서원. 진입 영역에서는 그러한 소수서원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강가에 위치한 한 정자입니다. 취한대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푸른 산의 기운과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취한대 근처에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보이는데 이 글자는 흐트러짐 없는 선비의 마음가짐이라는 뜻의 한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 중 하나이자 토론을 하고 여유를 즐겼던 곳인 경념정을 지나면 학생들이 학문을 갈고 닦았던 강학 영역이 나옵니다. 소수서원의 강당인 강학당. 강학 여격의 중심 건물인데요. 겹쳐마로 만들어져 웅장함을 자아냅니다.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이었던 이곳. 훗날 소수라는 이름으로 임금에게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한국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된 건데요. 강학당은 보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학당 옆으로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받고 생활했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대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방에서는 교수가 거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유물들도 곳곳에 남아있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또 정신을 수양했을 조상들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교육뿐 아니라 서원의 설립 목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원의 제향 영역, 영정각에 가면 조선의 성리학을 이끌었던 수많은 학자들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문으로서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리고자 했던 후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강학 공간 뒤쪽으로 제향 공간을 두는데 소수서원은 옆으로 나란히 위치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배치 형식을 보이는데요.
이곳은 소수서원의 핵심 공간.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문성공은 안양 선생의 호고, 묘는 이분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뜻인데 네. 일반 사당과 달리 사당 묘자를 쓴 것은 왕이나 아주 높은 어른으로서 격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재향은 그 재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제향은 숭배하는 높은 어른을 네. 제사 지내는 곳으로서 이곳 소수서원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 3월과 9월 상정일에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원에서의 제향은 지역 대표 성리학자를 기억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기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을 제향하는 전통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경북 영주 출신이었던 희대의 영웅, 안양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소수서원. 제사의 절차와 횟수, 참여자 등 관련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한 곳이기도 한데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통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제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향 때 불리우는 도동곡이라는 노래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소수서원을 설립한 주세붕이 창건 당시 안양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노래로 제향 의례에서 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재래의식이 아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원의 제향. 제향의 본래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상징화한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어떤 그 전범을, 어떤 모델을, 그분들을 서원에 모시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의례를 실행함으로써 표본으로 삼는. 그 옛날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뿌리 내린 새로운 문명. 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 많은 선비들이 본격적으로 학문 활동을 꽃피우게 됐는데요. 그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소수박물관. 소수서원은 4,000명이 넘는 민재들을 배출하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 고루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학문을 다시 이어서 닦는다는 뜻의 소수라는 단어에는 학문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안양 선생의 업적과 더불어 그 정신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의 최북단인 영주에 소수서원이 있었다면 1552년 남쪽 지역인 함양에는 남계서원이 세워집니다. 이 남계서원은 지역 사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서원인데요.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활용해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이라는 새로운 서원의 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서원의 독창적 건축 배치 형식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원은 그 목적이 하나는 이제 소년들에 대한 제사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아직 서원 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 서원을 지으면서 어떻게 지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최초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만들어진 서원들은 대부분 이 남계서원의 배치 형식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 앞으로는 강학 공간이 있고 서원 맨 앞쪽에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의 주양 인물은 함양 출신의 대학자 정여창 선생. 16세기 전반 중앙정계의 관료로 진출해 성리학에 기반한 정치 활동을 펼친 그는 활동 1년 만에 정치가 맑아졌다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문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각종 저서를 펼쳐냈으며 여가 시간에는 고을의 총명한 자제를 뽑아 친히 가르치는 등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남계서원의 강당은 이러한 정여창 선생의 가르침대로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게 된다라는 뜻의 명성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성당의 양옆으로는 동제인 양정제, 서제인 보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유생들이 공부하고 거처하던 곳입니다. 한옥의 배치 및 평면을 볼 때 가장 권위 있는 공간이라 손꼽히는 누마루. 이 두 건물에는 각 연꽃을 뜻하는 애련헌, 매화를 뜻하는 영매헌이라는 이름의 누마루가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옛날 연꽃과 매화는 선비의 상징이자 낭만을 뜻했다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도니의 애련설에서 영향을 받아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꽃처럼 살고자 했던 그 시대의 선비들. 각 연문 옆에 매화를 심고 연꽃을 띄워 운치를 더하고 선비의 마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남계서원. 교육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혼례나 장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재향의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격식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은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과 의미를 잊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상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원이 위치한 곳은 경북 경주의 옥산리 마을.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한국적인 마을인데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역사는 비로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위 하나에도 정신을 담아 뜻을 새겼는데요. 여기 세심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손꼽히는 퇴계 이황이 직접 새긴 글씨로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삼아 학문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조상들은 이렇듯 자연 속에서 자연에 의해 자연을 통해 학문적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북 경주에 위치한 옥산서원. 이 지역 성리학의 선구자였던 이연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그는 성리학을 가장 조직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한 위인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통으로 확립하여 퇴계에게 전수하며 후대에도 널리 알릴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생전 부드러우면서도 바른 리더십을 보여줬던 이연적 선생. 올곧았던 그의 성품처럼 수려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건축물들. 특히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기구이기도 했는데 지역 살림뿐 아니라 타 지역 살림 등이 다양하게 문화교류를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변루라는 건물은 교류시설로서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무변루와 마주보고 있는 이 구인당은 강의와 토론이 열렸던 곳으로 서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이곳이 문인들의 교류 장소였던 만큼 특히 여러 현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가인 추사 김정희, 한석봉 등이 직접 쓴 것인데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다녀가고 또 흔적을 남겼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보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도서관 역할도 담당하고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영남 문화의 일종의 아이콘의 역할을 했다. 서원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재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주양 인물인 이연적 선생의 길을 따라 다양한 학문과 문화 활동을 펼쳐온 옥산서원. 현재까지도 중요 문서와 목판 등 다양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산서원의 특징은 어느 서원보다도 6,400여 점의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국보 322-1호인 삼국유사가 있고 복제개혁 만인소가 실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서원이 사획된 이후로 그 왕으로부터 받은 의제 제문도 있고 우리 옥산서원은 다른 서원에서 보존하지 못한 유물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을 나누었던 공간 옥산서원.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옥산서원의 문은 늘 열려 있을 것입니다.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배산임수의 배치를 명당으로 여겼는데요. 이러한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 잡은 곳,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 도산서원입니다. 서원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아름다운 이곳. Have you ever heard about teacher Yi Hwang? He was an educator that has contributed a lot into the Korean education, so much to the point that they even say that after him, the Korean education has improved a lot. He said that a learner should train his body and his mind. So that place over there was, about not only about just reading and studying, it was also about learning to control your mind and your body. And Yi Hwang has settled down in this beautiful place, in this beautiful site that we're gonna see in a few seconds.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평생 동안 학문 연구에 힘쓰고 도산서당을 세워 제자를 길러낸 퇴계 이황 선생. 한국의 지폐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온 인물인데요. 그리고 한국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 도산서원. 이외의 서원과는 다르게 서당과 서원으로 영역이 나눠져 있는 이곳. 서원의 시초는 바로 이 서당 영역입니다. 여기는 퇴계 선생께서 61세부터 70세까지 약 10년 동안 공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그 향취가,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서원의 주양 인물인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진 서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생을 기리는 서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은 도산서원. 퇴계가 직접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이 서당은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한데요. 마루는 넓고 창문은 크지만 방은 아담하고 서쪽 벽은 서가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집은 퇴계의 어질고 겸손한 심성을 닮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건물은 퇴계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인데요. 작은 정원과 연못도 직접 만들어 관리했다고 합니다. 연꽃을 심은 연못을 정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께서는
선비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연꽃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조경과 건축에도 깊은 안목이 있었던 그는 당시 존재하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자 낮이고 밤이고 글을 읽고 연구했다는데요. 여러 학문을 섭렵한 결과 끝내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으로 그림으로 왕의 도에 관해 설명하는 성학십도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사람이라는 건 돈보다도 어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성을 중요시하신 거고, 또 누가 벼슬을 자랑하면 이 권력보다 나는 의를 얘기할 것이다. 정의롭고 또 의리심을 가진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퇴계 선생을 기리고 뜻을 받들고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원을 짓고 강학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주변 환경과 완벽히 어우러진 도산서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조금은 특이한 모양의 이곳은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인데요. 8칸 규모의 건물은 나무로 지어져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유독 창을 많이 낸 이유는 공부할 때 빛과 바람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머리가 둔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서원의 중심이 되는 대강당인 정교당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학문을 해설, 토론하던 곳인데요. 부자 유친 부모 불순자 신문지. 도산서원은 특히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강학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원을 둘러보다 보면 바닥에서 높이 띄어져 있는 노각 형태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습기로부터 책을 보호해 상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설계법입니다. 수많은 스승과 제자가 어울려 글을 읽고 대화로 생각을 나눴으며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성장해 나갔던 곳. 지방 선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엄영으로 특별 과거를 보기도 했던 곳. 도산서원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화합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600년의 금기를 깨고 도산서원에서는 또 다른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의 이배용 이사장이 퇴계 이황 선생을 기리는 향사에서 첫 술잔을 올리게 된 건데요.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을 존중하신 분이에요. 며느리 여성에게도 배려가 있으셨고 또 노비에게도 배려가 있고, 그 시대는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에서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존경하는 분에 대한 첫 잔을 올리기 때문에 아주 보람되고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도산서원이 강조했던 것은 단지 학문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화합하며 문화의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서원을 찾아서 이번에는 전라남도로 떠났습니다. 경사지에 위치해 각 공간의 위기를 나타냈던 다른 서원들과 달리 피람서원은 평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당과 사당이 같은 높이에서 서로 바라보는 배치 형식은 당시로서는 창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람서원은 사사로움 없이 공평함을 실현하고자 했던 한 문인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서원이 다른 서원들이랑 되게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문도 이게 무슨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통과하는 문입니다. 옛날에는 선비들이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네네. 저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어요? 혹시? 네, 서원 안으로 들어가는 네. 그 정문이면서 2층으로 된 누각이기 때문에 문루라고 부르고요. 예. 이제 선비들이 휴식을 갖는 공간입니다. 아, 진짜요? 문을 활짝 열고 예.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앞쪽을 보면 네. 마음이 탁 트이고 아. 예,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누각의 이름은 화견로인데요. 마음이 맑고 깨끗해 확 트여 있고 크게 공정하다는 의미로 조선시대 유학자 김인후 선생에게 바치는 말입니다. 호남의 공자라 불릴 만큼 이 지역의 유학을 이끌었던 김인후 선생. 문과에 합격한 후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치며 스승으로서 인종과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인종이 즉위하여 9개월 만에 사망한 뒤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와 성리학 연구와 호학 양성에 정진했습니다. 이 피람서원은 하서 김인후가 별세한 후 그의 제자들과 지역 유림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인데요. 1868년 왕의 서원 철폐 명령이 있었을 때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47개의 서원 중 하나입니다. 강학 영역의 메인 건물인 피람서원의 강당 청절당. 총 15칸의 단층 기와집인 이곳에서 주로 강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 각 건물은 용도에 맞는 건축의 모양새를 지니고 있는데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때로 역사는 그 시간의 흐름 앞에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남겨진 것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속에 스며있는 먼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뭔가 제가 가봤던 다른 서원들이랑 좀 뭔가 다르네요. 그러세요? 네. 서원 안쪽에 이렇게 앞마당이 형성되어 있어서 참 정겹고 편안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피람서원은요, 다른 서원들과 약간 건물의 배치가 다른데요. 네. 학생들이 평상시에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기숙사와 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당이 모든 건물들이 이 서원의 중심이 되는 북쪽 사당, 하서 선생님이 모셔져 있는 사당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것을 후세 학자들은 예의경관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공간이요? 예절에 있는 공간. 아. 예, 선비들이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하서 선생님이 계신 이제 사당을 보면서 하서 선생님의 정신과 학문을 네. 이제 계승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늘 단정한 모습으로 인종에게 올바른 나라를 만들 것을 부탁하고 또 가르쳤던 하서 선생. 자신을 바쳐 인종에게 충절하고 호남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공정한 세상을 원했던 그를 빼닮은 피람서원에는 아직도 그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서원들이 그 형태가 거의 같은데요. 피람서원만이 그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장각이라는 건물인데요. 그 안에 이 인종대왕이 세자 때 하서 선생한테 그려준 묵죽도가 있습니다. 이 묵죽도는 현재 경장각이라는 건물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람서원의 장판각에는 하서 김인후의 문집 목판, 피람서원 문적 등이 보관되고 있는데요.
호남 지방의 학문과 선비 정신을 잇는 대표적인 고장인 전남 장성. 이곳에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기르고 밖으로는 실천을 한다고 강조했던 김인우 선생 절개 의지처럼 피람서원의 역사 또한 앞으로 굳건하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수백 년에 거쳐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의 서원들. 서양의 나무집과 다르게 나무의 본래의 모습을 살려 집을 짓는다는 게 한옥 건축의 특징인데요. 고든 나무라면 고든 대로, 휘어진 나무라면 휘어진 대로 나무의 모양에 따라 직선미와 곡선미를 자유자재로 표현합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한국인들에게 나무는 생활의 터전이자 마을을 지키는 신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대구 달성에 위치한 도동서원. 소박한 규모의 이 서원은 산의 품에 안긴 듯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나무의 나이는 400살.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도동서원 은행나무라는 시에서는 보다 높은 곳, 보다 먼저인 곳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와 달리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와 가장 낮은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의 깊은 뿌리는 우리 삶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온 곳임을 말해주는데요. 조선 정기의 성리학자이자 그 정통을 계승한 문인인 김굉필 선생. 특히 실천윤리를 강조하며 후학양성에 힘썼습니다. 김굉필 선생의 실천윤리를 되새기고 그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도동서원. 생전 그의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원 중에서도 유난히 가파른 경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단에 위치한 중정당 건물은 서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온돌방과 대청이 함께 갖춰진 강학 공간입니다. 특히 6개의 기둥 윗부분에는 흰색 한지가 둘러져 있는데 이는 조선 오현 중에 으뜸인 김굉필 선생을 의미하며 건축물로서 그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꾸미지 않은 듯 수수해 보이기만 하는 도동서원. 하지만 곳곳에서 섬세하게 깎아 만든 석조 장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에 더해져 자연스러운 멋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 건축이라는 건 대체로 건축 양식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도동서원은 파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석조 기단, 그 다음에 기단부 옆에 있는 용머리 또는 거북머리, 뭐 또 용머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 서원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약간 그런 독특한 그 석조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조금 특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605년에 건립된 도동서원은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주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는데요. 지역의 사림과 각 서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내용을 담은 고문서들이 아직도 이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굉필 선생의 정신 위에 지어진 공간 도동서원. 마치 그 정신을 지켜내듯 굳건하게 서 있는 은행나무처럼 낮은 자세로
도덕적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선생의 가르침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물이 무르익어 짙고 아름다운 색을 띠는 한국의 가을. 고즈넉한 낙동강 자락에 위치한 병산서원은 자연과 건축물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 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자아내며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한 병산서원.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을까요? 굽이치는 낙동강과 반짝이는 은빛 모래사장을 등지면 병산서원이 보입니다. 백일홍이 핑계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병산서원의 정문 동래문. 사람마다 욕망과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로써 자신을 절제하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입구를 통과하면 만대루라는 누각이 나오는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나무들이 운치를 더합니다. 마루를 받치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나무가 자란 그대로의 모양을 살려 자연스러운 멋이 돋보이는데요. 장식은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니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서원 건축의 백미라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 낙동강에 연접하여 병풍같이 펼쳐지는 병산이 위치해 있어서 풍광과 서원과 거기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대루를 통과하면 서원의 중심 서당인 입교당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 또한 자연스러운 나무 건축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입교당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는 곳으로 선비의 절제된 마음을 보여주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과하지 않고 환경에 스며드는 공간, 한옥만이 가진 완숙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학업과 사색에 정진했던 조상들, 그 중심에는 서해 류성룡 선생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회계 이황 선생의 애제자이자 실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류성룡 선생. 그는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맡으며 공실한 관료인데요. 전쟁에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았으나 당시 수많은 첩보와 전략 기획, 정책 제안 등을 작성하며 기록과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가 기록한 저서는 전쟁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물과 회환으로 쓴 전쟁의 기록, 징비록은 과거의 전쟁을 통해 미래에게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훗날 병산서원에서 출판 간행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이자 시대가 존경했던 위인 류성룡 선생. 현재까지도 그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속에 세워진 유일한 서원인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이 서원은 규모가 무색할 정도로 큰 저력을 지닌 장소인데요. 마을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 무성서원과 그 일대를 그린 칠광도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정문은 누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현가루는 마을과 굉장히 접해 있는데 신분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무성서원 현가루. 누구나 담장을 넘어 배움으로 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원의 중심에는 많은 유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했던 명륜당이 있는데요. 시원하게 뚫린 대청마루가 인상적인 곳으로 현재는 이 명륜당에서 유생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성서원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숙사가 없다는 점인데요. 서원이 마을 안에 위치해 편하게 오갈 수 있었기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내부에서 숙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고즈넉한 아름다움, 건물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서원. 사람이 여기 와서 보면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여기 와서는 쉬어보고 공부할 만한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서원으로서 이 마당에 와서도 이렇게 한번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죠. 단조롭지만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검소한 건물들. 모든 공간이 마을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형 구조인데요.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되게 느낌이 되게 소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옛날 분들이 공부를 하시던 곳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당격인 명륜당 바로 뒤로는 태산사라는 사당이 있는데요.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을 모신 곳입니다. 12세 어린 나이에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여러 문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글재주를 빛냈던 최치원 선생. 역사 속에서 그는 천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학문을 선보인 그는 유교, 불교, 도교, 삼교의 융합을 꿈꿨습니다.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에 제향된 인물들은 당시의 교육자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고 또 사상가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시대의 중심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세상의 중심을 잡으신 분들이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다양한 지식이 어우러지는 공간. 현재까지도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는 무성서원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공간, 사적 166호로 등록되어 있는 비석군인데요. 무성서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부터 당시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들이 세워진 곳입니다. 서재가 있을 자리에는 자연으로 깨달음을 주는 은행나무를 심고 빈 땅에 필요 없는 건물을 짓기보다는 비석을 세우는 마음. 그런 착하고 어진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서원 교육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연속유산 중 마지막 9번째 서원인 도남서원. 1634년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으로 마침내 학문의 꽃을 피운 곳인데요. 전쟁을 겪으면서 무너진 예를 다시 세우는 예학 운동의 본산이기도 했습니다.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날 수 있는 강학 공간.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내어 포용하듯 건물들이 안쪽을 향하고 서로 안아주는 형태를 이루는데요. 중심 건물인 양성당은 조선 중기 학자 김장생의 서재이자 유생들이 교육을 받던 곳입니다.
이 옆으로는 2개의 부속 건물이 있는데 유생의 기숙사가 있는 다른 서원들과는 달리 숙소가 아닌 경전의 의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 서원은 예학을 아주 집대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서원입니다. 특히 이 서원에는 응도당이라고 하는 가래 침략에 의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그 모범적인 건축물을 만들었던 그런 그 서원이기도 합니다. 을의 문해는 보남 서원의 주양 인물인 김장생 선생의 예절에 관한 이론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모든 말과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해야 하므로 그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학 관련 연구는 응도당이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강학 장소로서는 드물게 큰 규모인 응도당. 옛 규제를 충실히 따른 건축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건물입니다. 특히 저 건물에 화반이 있는데요. 그 화반은 지붕과 건물 사이를 받치는 공포예요. 근데 그 공포가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색도 칠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왠지 좀 기괴한 얼굴로 보이는데 실제는 저게 화반 연꽃이라고 합니다. 건물마다의 지붕 및 구조와 양식,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문양들에는 세밀한 공예 기법이 담겨 있는데요. 좋은 날씨, 상서로운 구름,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하라고 강조했던 김장생 선생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진 듯 수려한 건축물들입니다. 김장생 선생의 사당인 숭례사는 강당과 직각으로 배치되는 혁신적인 형식을 도입했는데요. 김장생 선생은 83년 한평생을 바쳐 예학을 연구했습니다. 김장생 선생의 아버지가 강학을 했던 공간이자 서재로도 활용했던 정회당. 목판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장판각 또한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인데요. 세월을 지나며 많이 유실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1,800여 건의 문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남서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대거 품고 있습니다. 9개의 서원, 그곳에는 이렇듯 각기 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다움의 자세,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 이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계 속으로 도약해야 할 때. 서원에 가면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힐링의 공간도 되는데 좀 저는 생각하는 공간으로 더 많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활용도를 조금 더 넓혀서 이곳에서 학술 대회를 하거나 문학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오늘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교육 이런 것을 좀 더 서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럴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발판 삼아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보물에서 세계 속의 가치를 피우게 될 한국의 서원. 그곳에 담긴 정신과 가치가 미래를 향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